주식수학 K입니다. 누구나 다 아는 이야기, 그러나 반드시 정리가 필요한 이야기입니다. 두 번째 이야기입니다. 두 번째 이야기, 주식 차트, 움직임을 기억하자. 우리는 주식 차트에 대해서 움직임을 다시 한번 기억해야 됩니다. 개인 투자자들은 주식 차트를 굉장히 중시해야 합니다. 물론 기관 투자가나 외국인 같은 경우는 분석을 많이 하지만 개인 투자자들은 투자에 대한 분석하는 데 한계가 있고 많은 데이터를 접할 수 없기 때문에 조금 후행적이라고 보통 말을 하지만 주식 차트의 움직임을 기억하고 그거에 대한 공부를 많이 해야 합니다. 2022년 6월 30일 코스피 월간 차트입니다. 노란색 상은 30월간 이동평균선이고요. 이 이동평균선과의 관계도 중시해야 합니다. 그리고 지금 보시다시피 전체적인 흐름에 대해서 볼 수 있어야 된다고 하겠습니다. 최근 최저점이었던 2020년 3월에 1439.43이라는 최저점에서 2021년 6월 3316.08 2배가 넘게 차이가 있는 동안에 1년 2개월 동안에 2배가 넘게 움직임이 있습니다. 코스피에서 이 정도 움직임이면 각 개별 업종이라든가 종목에서는 상당히 훨씬 더 강력한 주식이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이 시장 전체를 이런 식으로 끌고 가려면 물론 삼성전자나 SK 하이닉스가 굉장히 큰 일을 해야겠지만 그 밖에도 굉장히 강력한 주식이 있어야 됐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6월달 작년 6월에 3316에서 지금 6월 30일장 기준으로 2300이라 그러면 30% 이상 하락한 시장입니다. 이런 동안에는 또 하락을 주도하는 업종이라든가 종목이 있을 것입니다. 이거에 대한 분석을 통해서 다음과 이와 유사한 움직임을 보일 때 어떤 주식이 빨리 가고 어떤 주식이 뒤에서 끌려가는지 분석해 볼 수 있는 능력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2013년에서부터 17년 사이는 횡보를 한 시절입니다. 이런 시절에는 어떤 주식들이 움직였는지 그것도 파악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2017년에는 2000에서 2500, 한 25% 올라가는 동안에 어떤 움직임이 있었는지 그것도 같이 관찰할 필요가 있어야 되고 이 움직임들을 각 개인 투자자들이 기억할 수 있어야 합니다. 지금 차트는 코스피 종합의 주간 차트로서 노란 선은 30주간 이동평균선입니다. 앞에서 얘기했듯이 최저점 1439.43 2020년 3월 16일에서 2021년 6월 21일에 3316 이런 움직임이 있었습니다. 이런 세부적인 상황에 보면 상승하다가 횡보하다가 상승하다가 다시 좀 횡보하는 그런 움직임이 있고 이런 차트에서 이 순간순간에 업종들은 어떻게 움직였는지 강력한 종목은 어떤 거였는지 분석을 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하락할 때도 어떤 종목들이 강력하게 하락했는지 그걸 이끌어갔는지 그런 걸 공부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주식 투자는 차트의 움직임을 기억해야 합니다. 첫 번째 이야기에서 연속해서 말씀드리는 것은 이 투자자는 진심으로 그런 일이 지금 앞에서 보였던 그런 일들이 언제 일어났는지 어떻게 일어났는지 기억하려고 노력했었던 것 같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그런 것들을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는 지금 주식 투자를 단순히 지금 사고 팔고 한다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매수할지 매도할지를 판단하는 것들은 과거에 어떤 움직임들이 있었는지 그 움직임들이 어떤 결과를 가져왔는지 그 전체적인 시황 속에서 그런 것들을 기억하고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과거의 데이터가 있어야 앞으로 우리가 움직일 수 있는 것에 대한 참고 자료가 됩니다. 그렇게 기억하려고 노력하는 것이 자본주의 시장을 경험해 가는 우리들의 방식인 것입니다. 이건 한 사람의 어떤 위대한 투자자만이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우리도 그런 방식으로 해야 투자의 성과를 낼 수 있고 손실을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 우리 대부분의 투자자들이 손실을 보고 순간적으로는 성공하듯이 굉장히 돈을 벌기도 하지만 결국은 대부분 많은 사람들이 손실을 보고 그 손실 때문에 회복하지 못하는 그런 경우가 많이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런 것들은 우리가 자본주의 시장에서 그 시장을 헤쳐나가기 위한 노력도 좀 부족하지만 기초적인 데이터, 경험도 부족해서 그렇습니다.
활발히 움직이는 그날의 주식을, 모든 주식의 움직임들을 연구한 다음에 그 주식이 8%나 10% 돌파하기 전, 그러니까 8%나 10%나 돌파한다는 얘기는 그 돌파가 하기 전이랑 돌파한 후에 그 상황은 굉장히 다르다는 겁니다. 순식간에 8%나 10% 돌파했다는 거는 전반적인 시장 참여자들이 그 주식을 새롭게 평가한 시점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새롭게 평가해서 그 위에서 거래가 되기 때문에 과거의 주식과 지금 현재 주식은 그 주식이 뭐 똑같은 주식이라 하더라도 평가가 달리하고 그 평가를 시장에서 전반적으로 받아들여지는 한 단계 레벨업한 주식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뭐 이런 것들을 보니까 주식 차트, 주가 테이프, 당시에는 주가 테이프인데 그 주는 메시지에 흥미를 갖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삼성전자가 옛날의 삼성전자랑 지금 현재 삼성전자랑 이렇게 보면은 레벨이 다르다고 느끼는 경우가 있습니다. 물론 기업 브랜드 가치도 있겠지만 그 세계 속에서 기업이 얼마나 평가를 받느냐, 그거에 따라서 주가가 반등해가지고 굉장히 한 레벨이 다른 회사로 대접받고 거기에 대한 시장의 평가를 받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경우를 우리가 찾아내야 되기 때문에 주가 테이프 내지는 주식 차트에 주는 메시지에 흥미를 가져야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주가 변동은 처음으로 내 마음속에 주식 가격의 상승이나 하락 움직임과 같이 기억되었다. 전반적인 긍정적인 평가를 받아서 한 단계 레벨업 되는 것들을 실현된다면 그런 움직임이나 그때의 시장 상황, 종목이 어떤 평가를 받고 어떤 일을 해서 어떤 평가를 받는지를 같이 기억해서 그게 데이터화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와 비슷한 사례가 또 나오면 면밀히 검토를 하여 그거에서 투자할지 말지를 결정해야 됩니다. 우리가 주식 차트, 주가 테이프를 보고 해야 할 일은 현재 지금 당장 살지 팔지 아니면 기다려야 하는지 그런 거를 결정하는 문제입니다. 이미 다 데이터가 나와도 좀 더 알아본 내일 해도 되는 일은 아닙니다. 조금 부족한 상태에서 남들이 좀 알기 전에 주가 테이프를 보고서 주식 차트를 보고서 그런 걸 예측하고 어떤 상황 설정을 하여 매수나 매도를 한다면 남보다 조금 더 빨리 판단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주가 테이프, 주식 차트를 보고 우리가 해야 하는 일은 현재 살지 팔아야 할지 아니면 기다려야 하는지 그런 거를 결정해야 합니다. 지금 당장 결정해야 하는 문제입니다. 이것은 내일까지 기다리면 물론 좀 더 좋은 데이터들, 좀 더 확실한 데이터들이 나오겠지만 거기에 따라 주가가 이미 움직였기 때문에 우리가 매수나 매도해야 되는 시점을 놓치게 됩니다. 우리 주식들은 대부분 기다리면 이유를 알게 되고 또 많은 전문가들이 분석을 해줍니다. 그렇지만 그때는 이미 주식을 매수나 매도하기는 늦은 시점입니다. 모든 사람이 이미 결과를 알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기대치도 없을 것이고 이미 기대치가 있었으면 벌써 올라가지고 우리가 매수하기에는 이미 늦어버린 겁니다. 그럼으로써 우리는 그 주식을 매수하거나 매도할 수 있는 기회를 잃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것들이 반복되면 우리가 투자해서 수익을 낼 수 있는 기회가 상실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주식 차트나 주가 테이프를 보고서 모든 것을 설명해 주진 않지만 그 시점에 더 기다리지 않고 어떤 게 옳은 판단인가를 고민해야 되고 거기에 따라서 우리의 중요한 투자 포인트가 나옵니다. 그리고 그러므로 과거의 데이터, 과거의 지금 현재의 데이터를 분석하고 연구해서 다음에 또 돌아왔을 때 지금 당장 우리가 투자하는 것보다는 기다리면서 다음에 그와 유사한 투자가 생겼을 때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는지 그걸 생각해야 됩니다. 주식 투자는 우리가 모든 걸 다 알고서 투자할 수 있는 건 아닙니다. 계속 들어오는 정보를 분석하면서 또한 예측하면서 지금 현재 시점에 우리가 어느 정도 모든 걸 다 알지 못했더라도 어느 정도 투자할 수 있는지 그걸 계속적으로 끊임없이 판단하고 거기에 대응해야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누구나 다 아는 이야기 같지만 그러나 반드시 정리가 필요한 이야기입니다. 주식 투자 차트 움직임을 기억하자. 두 번째 이야기였습니다. 감사합니다.